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희씨입니다. 2025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필기, 전기기기 파트 CBT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를 베타라고 했을 때 기본파 기전력에 대한 단절 계수, 즉 단절권 계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베타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코일 간격 또는 코일 피치다라고 하죠. 코일 간격을 극간극으로 나눈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베타가 되고, 이때 단절권 계수에 우리가 단절권 계수는 K의 P로 표현을 하죠. 이 P가 뭡니까? 요 자극 피치할 때 요 피치가 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인에다가 자 여기에 있는 베타 곱하기 2분의 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3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동기의 분당 회전수가 1200rpm, 출력이 20kW일 때 발생 토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회전수가 주어졌고요, 출력이 주어졌을 때 발생 토크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 공식이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들어있는 공식 뭐였습니까? 토크는 9.5 곱하기 n분의 p가 되는 거죠. 이 단위가 뭡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죠. 하나 더 있지 않았습니까? 0.975 곱하기 n분의 p도 있었죠. 근데 얘의 단위는 뭡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라진 거는 뉴턴에서 뭐가 된 겁니까? 킬로그램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F는 ma다. 뉴턴의 가속도 법칙이죠. ma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맞죠? 힘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뉴턴이 되는 것이고, 질량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킬로그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A는 뭐가 됩니까?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꾸려면 뭘 해야 됩니까? 9.8을 곱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9.8, 0.97에서 9.8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킬로그램이 뉴턴으로 된다. 반대로 9.5에서 9.8을 나누면 뭐가 됩니까?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공식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로 풀면 되겠습니까? 얘로 풀면 되겠죠. 왜냐면 뉴턴 곱하기 미터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위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9.5 곱하기, 자, 제가 요 공식에서 항상 n과 p는요 무조건 출력이라고 했어요. n도 최종 회전 속도, 얘도 당연히 출력이 된다. 지금 보시면 이제 최종 회전 속도가 1200이라고 나와 있죠. 단위도 뭐가 됩니까? 얘 rpm이죠. 분당 회전수 1200분의 뭐가 됩니까? 출력 20kW인데 와트로 바꿔야겠죠? 20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이거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은 159. 약 17 뉴턴 곱하기 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입니까? 16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송전선로에 접속된 동기조상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기조상기죠. 우리 동기조상기 언제 배웠습니까? 동기기에서 배웠어요. 자, 동기기는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가 있는데, 동기전동기 파트에서 이 동기조상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을 하면 동기조상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동기조상기는요, 상을, 여기 이제 만들 조자거든요. 상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동기조상기의 역할이 뭐다? 상을 만든다. 상이라고 하는 건 위상이죠. 즉 L과 C를 만드는 기기가 동기조상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조상기가 나오면은 항상 V곡선을 좀 떠올려 주셔야 돼요. 우리가 동기전동기의 V곡선. 이 V곡선은 계좌전류에 따른 계좌전류에 따른
전기자 전류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V의 곡선이니까 V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때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은 자, 요 부분이 역률이 뭐일 때? 1일 때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역률이 1일 때고. 자,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좌측을 뭐라고 했습니까? L 성분, 리액터 성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상 전류가 흐른다. 우리가 L은 전압보다 90도 뒤진 지상 전류가 흐르죠. 그럼 우측은 뭐가 됩니까? C가 되는 거죠. 콘덴서로 작용을 하며 콘덴서는 뭐가 됩니까? 전압보다 90도 앞선 진상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쪽을 뭐라고 합니까? 계자 전류가 작기 때문에 부종여자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우측을 뭐라고 합니까? 과여자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정도 개념만 아시면은 이 문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과여자로 해서 운전을 하면 앞선 전류가 흐름으로 리액터 역할을 한다. 자, 과여자를 하게 되면은 앞선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근데 리액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액터는 당연히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L로 동작을 한다라는 건데 틀렸죠? 우리가 과여자일 때는 뭐가 됩니까? 앞선 전류가 흐르고 콘덴서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2번. 과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뒤진 전류가 흐름으로 콘덴서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과여자 같은 경우는 콘덴서 역할을 하는데 무슨 전류? 앞선 전류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얘는 리액터가 틀렸고. 자, 이번에는 부종여자를 할 때입니다. 부종여자를 할 때는 L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상 전류, 즉 뒤진 전류가 흐르고 리액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일단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4번 볼게요. 부종여자로 해서 운전을 하면 송전선로의 자기 여자 작용에 의한 전압 상승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여자 작용이 뭡니까? 이 자기가 뭐냐면은 이게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여자는 자속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게 힘쓸 여자의 자석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석이 되려고 힘쓰다. 그 말은 자속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즉 스스로 자속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속이 증가하니까 유기기전력이 증가를 하죠.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 증가하면 발전기에 절연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좀 떠올려 주시면 돼요. 우리가 CV할 때 발전기에서 동기 발전기에서 CV할 때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배웠습니까? 증자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다 기억할 겁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앞자 따서 C 증자, 자, C 증자,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L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C랑 반대니까 감자. R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증자는 주자속과 같은 방향, 감자는 주자속과 반대 방향, R은 그냥 교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자화작용. 교차 자화작용. 전동기까지 가볼까요? 우리가 전동기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랑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발전기와 전동기는 반대니까 감자, 증자. 얘는 교차 자화작용. 그럼 우리가 이제 자기여자 현상은 지금 송전선로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죠. 전기를 보내는, 즉 발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전기. 그러면은 발전기에서 CV할 때 증자작용이 일어나서 자기여자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발전기의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증자작용이 왜 일어나요? 얘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럼 얘를 없애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L이 필요하다. 그럼 동기조성기는 뭐로 운전해야 된다? L로 운전해야 된다. 즉 부종여자로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부종여자로 한다라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L을 쓰겠다. 그러면은 송전선로의 자기여자 현상 C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C를 어떻게 해요? 상쇄시켜서 전압이 상승되는 걸 방지한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사극 60Hz 유도전동기의 2차 측 한상의 저항 0.15, 2차 측 정지 시 한상의 리액턴스가 0.5옴일 때 이 유도전동기의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한 회전 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동기 속도부터 구해요. 자, 동기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120 F 나누기 극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120에다가 자, 주파수 몇 헤르츠입니까? 60Hz. 극수는 사극이죠. 사극.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거 계산하면 1800rpm이 나와요. 1800rpm. 그럼 1800rpm에서 어떤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 결과 뭐가 됩니까? 최종 회전 속도가 되는데 해당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맞죠? 얘를 구하고 싶다. 근데 얘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손실이 얼마가 됐는가, 즉 슬립 값을 알아야 됩니다. 슬립이 뭐라고 했어요? 손실이라고 했죠. 손실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슬립이 그냥 슬립도 아니라 유도전동기의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을 구해야겠죠. 문제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은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유도 과정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토크 공식을 슬립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서 제로가 되는 지점이 최대값, 최소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로가 되는 애를 찾아가지고 얘를 구하는 건데 결론은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은 2차 측 리액턴스 분의 2차 저항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X2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0.5라고 되어 있죠. 0.5분의 R2는 0.15라고 되어 있죠. 0.15.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얼마가 되냐면 0.3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손실이 30% 발생을 했다. 그럼 1800에서 손실이 30% 발생하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전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1800의 30%는 얼마입니까? 1800의 10%는 얼마예요? 180이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10%죠. 그럼 30%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3 곱하면 되죠. 그럼 3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38, 24에 54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1800에서 540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결과 얼마가 됩니까? 1800에서 540 빼면 얼마가 되죠? 1260이 된다.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1260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이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n은 ns에 1-s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죠? 그럼 ns에다가 1800 넣고 s에다가 0.3 넣으면은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식으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유도조종기의 제동 방법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회생, 발전, 역상제동 다 들어봤죠? 삼상제동 이런 건 없었죠? 그래서 답은 삼상제동이 되는 거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역상제동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동이 뭐예요? 정지시키는 거죠. 그럼 모터가 전동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면 얘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토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반대 토크를 걸어주는 게 뭐가 된다? 역상제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발전제동은 뭐냐면은 발전제동은 이제 회생제동이랑 같이 보면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요 제동을 할 때 뭐가 발생합니까? 에너지가 발생하죠. 에너지. 제동할 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발전제동은 이 에너지를요 그냥 저항해서 다 써버리는 겁니다.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 회생제동은 이 에너지를 어디로 반환한다? 전원으로 반환을 한다. 그래서 전원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전제동은 이 에너지를 그냥 버리는 거고 회생제동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효율은 뭐가 좋겠습니까? 회생제동이 좋다. 그래서 요 정도 간단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해당 문제 답 고르는 거 어렵잖아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중 변압기 내부에 고장이 발생하여 압력이 증가할 때 동작하는 계정기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부월트 계정기예요. 그래서 부월트 계정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기 변압기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는요 외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외함에다가 집어넣고 이 외함을 변압기 유 또는 절연유로 가득 채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콘서베이터도 있습니다. 콘서베이터. 자, 여러분들 콘서베이터 다 배우셨죠? 콘서베이터. 콘서베이터 역할이 뭡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변압기 유 또는 변압기 절연유의 열화를 방지하는 거죠. 열화다라고 하는 건 성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즉 절연유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서베이터를 설치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 속전속결 참고해 주시고, 부월적 회전기는요, 이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요 사이에 설치가 됩니다. 그럼 얘 사이에 설치가 돼서 무슨 짓을 하는가? 자, 일단 첫 번째. 내부 고정이 발생을 하면은, 여기 내부에서 고정이 발생하면은 가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가스를 어떻게 한다?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스를 검출했다라는 건 뭡니까? 내부 고정이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스를 검출하고. 자, 2번. 자, 내부에 고장이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압력이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절연유가요 급속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어떻게 한다? 얘가 검출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걸 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유의 급속한 이동도 얘가 급속한 이동도 어떻게 한다? 얘가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선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월적 회전기는 전기적인 신호로 동작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얘는 가스라든가 절연유 급속한 이동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죠. 물리적인 겁니다. 맞죠? 절대로 전기적이지 않다. 이거 조심하시고,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본 겁니까? 내부 고장이 발생하여 압력이 증가했다. 그래서 절연유의 급속한 이동이 발생하면은 얘가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단락비가 1.2인 동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락비 KS다 라고 하는 거는, 자,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단락 전류를 전격 전류로 나눈 거죠. 그래서 단락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가령 전격 전류를 1A라고 할게요. 단락 전류를 100A라고 할게요. 그럼 단락비는 뭐가 됩니까? 100이 되는 거죠. 그럼 그 100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전격 시에는 1A 전류가 흐르는데 단락 사고가 나면은 100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의미죠. 즉, 단락 시에는 평소보다 100배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그게 이제 단락비의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쟤는 이제 IS 나누기 IN으로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죠.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 그럼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단락비가 주어져 있고, 뭐라고 주어져 있으면 1.2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뭐를 구하라?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1.2와 얘 자리 바꿔주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다 라고 하는 것은 100 나누기 그냥 1.2가 된다. 그 결과 얼마입니까? 계산하시면 약 83%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원리는 다음 중 어느 것을 응용한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유도전압 조정기 어디서 배웠습니까? 전기기기는요, 직유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유기죠. 그럼 여기서 어디서 나왔어요? 유도기에서 나왔죠. 우리가 유도기 처음에 삼상 유도전동기 배우고 그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 배웠죠. 단상 유도전동기 배울 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유도전압 조정기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 두 개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기 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삼상 유도전동기가 된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요, 이렇게 생겼죠. 단권 변압기를 이용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유도전압 조정기도 유도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니 전동기죠. 그럼 회전하는 애가 있을 겁니다. 맞죠? 뭐가 회전했어요? 얘가 회전했잖아요. 블록원선.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자속의 크기를 어떻게 했다? 바꾸게 해서 전압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전하니까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을 잡으면은, 자, 문제에서 이제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원리를 물어보면은요, 삼상 유도 전동기가 됩니다. 근데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원리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도 원리는 뭐가 된다? 유도 전동기가 돼요. 그런데 아마 그 문제는요,
선지에 전부 다 변압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뭘 이용한 겁니까? 단권 변압기를 이용한 거기도 하죠. 구조 자체는 뭐예요? 유도 전동기인데 원리는 단권 변압기다. 그러니까 딱 두 문제밖에 없어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물어본다. 단권 변압기.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 물어본다. 삼상 유도전동기.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리회로 중 가장 큰 출력값을 갖는 회로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표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류 방식은요, 크게 단상과 삼상으로 나뉘고요.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단상 반파에서 단상 전파, 삼상 반파에서 삼상 전파로 나아갈수록 좋아진다. 이러한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왜 좋아지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자, 일단 출력 보세요. 0.452, 0.92, 1.172, 그리고 1.35V다. 여기서는 이제 V가 성간전압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상전압으로 바꾸면은 2.342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상 전파 같은 경우는 Y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뭐가 됩니까?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V 대신에 루트 3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2.34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35에다가 루트 3을 하면 2.342가 나와요. 자, 결론은 뭐냐면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수치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맥동 주파수라고 하는 것도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정류 효율도 어떻게 해요? 효율도 증가하죠.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단 맥동률만 작아지는데 이 맥동률은 뭐냐면은 직류분 분의 교류분의 비율을 우리가 맥동률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맥동률이 크다라는 건 교류분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류가 뭡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상적이라면은 100% 직류만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사실 그건 이상적인 경우고, 어쨌든 교류분이 섞일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얘 목적은 직류를 만드는 거니까 이 교류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아야 좋은 거죠. 즉 맥동률이 어떻게 해야? 작아야 좋은 것이다. 그래서 맥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 수가 증가할수록 반파에서 전파로 갈수록 정류의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커지고 주파수도 커지고 맥동률은 작아지고 효율은 높아진다. 이러한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문제도 당연히 가장 큰 출력이니까 삼상 전파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SCR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SCR은 뭡니까?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애노드, 여기가 캐소드. 자, 여기까지만 그리면 뭐가 돼요?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근데 우리가 게이트를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게이트가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SCR이 된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하가 크다. 자, 그리고 SCR은요, 기본적으로 전압 강하가 작습니다. 틀렸고요. 자, 도통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아크가 생기지 않아 열의 발생이 적고요. 연료량이 적어 고온에 약하다. 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CR의 특징이 종종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가볼게요. 자, 1번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다. 역저지다라고 하는 거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반대 방향은 어떻게 한다? 저지한다. 그래서 역저지거든요. 자, 역저지랑 같은 말이 단방향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그리고 3단자다라고 하는 건 다리가 몇 개입니까? 3개죠. 하나, 둘, 3개다. 자, 게이트 신호로 턴오프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전류가 도통이 되려면은 이 게이트에 신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노드의 전압이 크게 걸리고 캐소드의 전압이 작게 걸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다이오드라면 흐르는데, SCR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게이트에 펄스가 인가되어야지만이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는 턴온 기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턴오프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턴온은 시켜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데 이 전류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턴오프 기능을 추가한 SCR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GTO라고 배웠죠. 게이트 턴오프다.
사이리스터. 게이트 톤오프 사이리스터. 그러니까 게이트에서 톤오프하는 기능까지 추가한 사이리스터다라고 해서 GTO가 되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열의 발생이 적고요. 과전압에 약하고요.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같다. 이러한 선지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SCR도 반도체 소자가 되는 거죠. 얘는 반도체 소자 과전압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열의 발생이 작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야 된다. 같은 느낌으로 외워주시고, 그리고 직류, 교류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직류도 교류도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위상 제어, 그러니까 SCR을 통해서 위상 제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맞죠? 게이트 신호를 인가할 때부터 도통할 때 시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까지는 조금 잘 정리를 해둡니다. 특히나 우리가 단독으로 출제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 위상 제어 소자라든가 뭐 GTO라든가 이런 건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추가로 이 두 개는 뭐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률각 이하에서는 뭐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특징도 있고, 게이트 플러스의 트리거 펄스를 인가하여 제어한다. 그러니까 게이트에 뭐를 한다? 트리거 펄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가를 해야지만이 제어가 가능하다. 요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되겠고, 결론은 뭡니까? 전압가가 작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직류전동기의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계좌자속을 몇 배로 하여야 되는가? 일단 전압과 전류 등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직류전동기의 속도 공식 어떻게 됩니까? K의 파이분의 V 마이너스 IA RA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뭐 전압 전류는 싹 다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뭐 저항도 일정하겠죠. 얘네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속도와 자속의 관계만 보겠다. 속도와 자속은 어떻습니까? 반비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회전 속도를 어떻게 알아? 2분의 1배가 되게 하려면은 얘가 몇 배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2배가 돼야겠죠. 그래서 계좌 자속은 2배로 해야 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8극 유도기 전력 100V, 전기자 전류 200A인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중권에서 박권으로 변경했을 경우 유도기 전력과 전기자 전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림으로도 풀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식으로 푼다라고 하겠습니다. 식으로.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뭡니까? 권선법을 바꾼 거예요. 중권에서 박권으로. 그럼 뭐가 가장 달라지냐? 자, 일단 우리가 중권에서는요, 병렬회로 수, 브러쉬 수, 극수가 같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주어진 극수가 뭐예요? 8극이니까 병렬회로 수가 8이었어요. 이게 중권인데 팍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팍권은 그냥 병렬회로 수가 뭐예요? 2로 픽스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애플, 파, 2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결론은 뭐냐면은 이 병렬 회로수라는 게 몇 배가 된 겁니까? 4분의 1배가 되었을 때, 자, 유도 기전력과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일단 유도 기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도 기전력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60A분의 P자판이죠. 직류 발전기에서 다른 조건은 바뀌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뭐가 됐습니까? 4분의 1이 되었죠. 얘가 4분의 1이 되었으니까 얘는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기전력이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전기자 전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잠깐만 그려볼게요. 전기자와 전기자 저항을 그렸습니다. 계좌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중권에서 박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출력은 어떻습니까? 일정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출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압과 전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전기자 전류가 되는 거죠. 이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E가 몇 배가 되었습니까? 4배가 되었죠. 그럼 얘가 4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몇 배가 됩니까? 4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기자 전류다라고 하면 몇 배가 되었다? 4분의 1배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유도기 전력이 100V니까 4배가 되었으니까 400V.
전기 저전류 200A인데 4분의 1이 되었으니까 50A. 그래서 400V 50A. 답은 3번이 된다.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푼 거고요. 그림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도. 그림. 그럼 우리가 일단 중권일 때 병렬의 수가 몇 개예요? 8극이니까 8개라고 했죠. 그럼 8개를 그려요. 하나, 둘, 셋, 넷, 다. 다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다 그럴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맞죠? 8개의 병렬 회로를 그렸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중권일 때요, 중권. 박권일 땐 간단하죠. 병렬 회로 수 2개죠. 이렇게. 여기 이제 박권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전기자 도체 수를 8개라고 할게요. 8개. 그럼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 변하는 건 아니니까 8개니까 한 개씩 그려주면 되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8개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도기 전력이 100V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병렬 연결이니까 이 각각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100V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기 전류가 200A라는 얘기는 여기 최종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뭐예요? 200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A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각각 코일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가? 8개니까 200을 뭐예요? 8로 나누면 되겠죠. 200을 8로 나누면 25A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25A죠. 그래서 25A 8개가 모여서 A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이 코일 한 개당 몇 볼트의 전압? 100V의 전압. 전류는 25A를 만들어낸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요거 뭡니다. 요거 100V죠. 요거 100V죠. 요거 100V죠. 요거 100V죠. 그러면 총 전압은 몇 볼트가 됩니까? 400V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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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A니까 그냥 여기에 몇 암페어가 흐른다? 25A가 흐르는 거죠. 그럼 여기도 25A가 흐르는 거 맞아요? 여기도 25, 여기도 25. 그럼 최종적으로 전기자 전류는 50A가 된다. 그래서 400V에 50A가 된다. 답은 뭐가 됩니까? 3번이 된다. 자, 이 그림으로도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1번 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자, 그러니까 소극여자 방식은 뭡니까? 이 속자가 빠를 속, 응은 응답하다 응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응답한다라는 것이고, 여자는 뭐가 됩니까? 힘쓸려의 자석자자. 자석이 되려고 힘쓰다. 자석에서 뭐가 나오죠? 자속이 나오죠. 자기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다라고 하는 건 자속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빠르게 응답해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자, 이 방식은 언제 씁니까? 가령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 뭐를 만들어냅니까?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내요. 맞죠? 근데 이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면은 빠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속을 공급을 해서 유기기전력을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일정한 정전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정한 전압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소극여자 방식이다. 그러니까 전압이 떨어졌을 때 빠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서 자속을 공급해야지 그 안정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증진시킬 수가 있다. 자,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동기 탈조 계전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탈조가 뭐냐면은 탈선은 들어보셨죠?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걸 탈선이라고 하죠. 그럼 탈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동기기다라고 하는 친구는요. 항상 일정한 동기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상적인 상황이다. 근데 얘가 이제 동기 속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벗어날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탈조다라고 합니다. 탈조 계전기는 이러한 탈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조 계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탈조를 방지할 수가 있다. 이것도 안정도 증진 대책이 되겠네요. 3번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리액턴스다라고 하면은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즉 L 성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선로에서 이 전선입니다. 전선에 저항도 있고요. L도 있어요. 맞죠? R과 L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L이 압도적으로 R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그럼 L이 지금 작아진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가 작아지냐면은 J오메가 L이 작아지는 거죠. 유도성 리액턴스가 작아진다. 그 말은 전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류는 V 나누기 Z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Z가 J오메가 L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그럼 V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니까 어때요? 전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액턴스가 작아지면 전류가 증가해요. 그 말은 송전을 더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류를 많이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전 용량이 크다라는 거는 안정도가 크다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낸다, 많이 보낼 수 있다. 이거는 안정도가 당연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리액턴스가 작아지면 전류가 증가하니까 안정도가 증진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4번, 회전자의 플라이휠 효과를 작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플라이휠은 어떤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치는 뭐냐면은 관성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성이 커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려볼게요. 동기기는요, 항상 NS, 일정한 속도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관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까?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움직이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하려는 성질이죠. 관성이 크다라는 거는 얘는 동기 속도로 운전하잖아요. 계속 동기 속도로 운전하려고 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휠 효과가 커지면은 관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관성이 작아진다. 그럼 동기 속도에 일정하게 동기 속도로 운전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뭡니까? 안정도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상관선 변압기가 있다. 1차 전압은 66, 2차 전압은 11, 3차 전압은 6.6이다. 2차 역률 80%, 5000kVA 유도성 부하를 3차의 무효 전력 1700에 용량성 부하가 걸려있을 때 1차 역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그림을 잘 보세요. 제가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요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실기 가시면은 요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전기기사 실기 쪽에도 요거 가지고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때부터 좀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좋아요. 제가 1차고요. 그리고 2차 측. 자, 그림을 왜 이렇게 그리는지도 잘 봐주세요. 자, 2차, 얘가 2차예요. 그리고 3차. 자, 문제에서는 1차 역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차와 3차에 대한 조건만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2차의 유효 전력부터 볼게요. 자, 일단 2차가 역률 80%라고 되어 있고, 자, 비상전력 5000이니까 5000에다가 0.8 곱하면은 유효 전력이 되겠죠. 얼마가 됩니까? 4000kW가 되겠고. 자, 무효 전력 볼게요. 무효 전력. 자, 그리고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3000, 4000, 5000이 되겠죠. 그래서 3000이 나옵니다.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역률이 0.8이니까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죠. 5000에다가 0.6 곱하면은 3000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유도성 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효 전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도성, 즉 지상 무효 전력이면은 부호를 이제 플러스로 잡습니다. 진상 무효 전력이면은 마이너스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3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효 전력밖에 없죠. 근데 얘의 정체가 용량성 무효 전력이죠. 진상 무효 전력이니까 얘 부호는 마이너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효 PR은 마이너스 1700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우리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전력이요 2차와 3차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됐건 전력은 여기 전원에서 부하로 가는 건데 1차 전력이 2차, 3차로 나눠지는 거라고요. 그럼 1차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2차 전력과 3차 전력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실 때는 항상 유효와 무효를 나눠서 더해야 됩니다. 맞죠? 유효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밖에 없죠? 4000. 자, 무효는 어떻게 됩니까? 무효. 자,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 3000에서 1700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1300이 나오나요? 자, 1300. 킬로바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제 1차 측에 역률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역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역률이다. 자, 역률 우리가 뭐 코사인 세타다라고도 부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피상전력은 유효전력 플러스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에 더한 다음에 루트죠. 그러면은 4000제곱에 1300의 제곱에 자, 루트를 하는 거죠. 자, 루트를 하고 자, 유효전력 얼마입니까? 4000이죠. 4000 해주시면은 자, 이거 계산기 넣어주시면은 대략 0.95가 나올 겁니다. 답이 뭐가 됩니까?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용량 1kVA 3000에 200V 단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결선하여 3200의 승합기로 사용할 때 그 부하 용량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단상 변압기가 있죠. 그래서 단상 변압기 그려볼게요. 얘가 단상 변압기죠. 그래서 자, 여기에 전격 전압이 3000이고요. 1차 측이 3000. 자, 2차 측이 얼마라는 겁니까? 2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용량이 1kVA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1차 측 전압이 있겠고 1차 측 전류가 있겠고 여기도 1차 측 2차 측이죠. 2차 측 전압이 있겠고 2차 측 전류가 있겠죠. 변압기의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 곱한 값이 어떻습니까? 같죠? 용량은 V1 I1과 뭐 이상적이라면 V2 I2가 같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 두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용량값, 즉 1kVA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애를 뭐로 쓰겠다? 단권 변압기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단권 변압기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얘가 1차고 얘가 2차죠. 2차를 1차 위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보이시나요?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1차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위에 올려진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2차가 되는 거죠. 얘가 2차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선을 이렇게 없앴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를 이제 단권 변압기로 쓰겠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전압이 얼마입니까? 3000이었죠. 3000. 여기에 전압이 얼마입니까? 2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000에서 3200의 승합기다라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전격 상황에서 자, 여기 3000V가 들어옵니다. 맞죠? 여기 3000V. 여기는 몇 볼트가 됩니까? 우리 여기 3000V가 들어오면은 여기 당연히 200V가 되겠죠. 그럼 여기 200V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부하에 가해지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격이라면 두 개 더한 거죠. 3200V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은 뭐가 들어갔습니까? 3000이 들어갔는데 출력으로 3200이 되었죠. 어쨌든 승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부하의 용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 부하의 용량. 그럼 부하의 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 3200이죠. 전격 상황에서. 그럼 부하에 흐르는 뭐를 해야 됩니까? 전류만 구해줘가지고 그 전류와 3200을 곱해주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용량값이 주어져 있죠. 용량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kVA. 그럼 여기 얘를 우리가 이제 블록원선, 얘를 뭐 직렬권선이라고 하는데 직렬권선에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1kVA가 되죠. 전압이 200이라는 얘기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1000을 뭐로 나누면 돼요? 200으로 나누면 되는 거 맞아요? 5A 맞아요? 이 흐르는 전류는 5A가 된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5A와 3200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부하 용량 구해볼게요. 부하 용량. 자,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VI죠. 그럼 3200에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로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만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5이 10이 되고 5, 3, 15죠. 그럼 160에 000이 되죠. 근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16,000이 되죠. 요까지 계산하면. 그렇죠? 그럼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 곱해졌으니까 0색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16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16kVA가 된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1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의 전격을 정의한 것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변압기 전격은요. 일단 답부터 볼게요. 자, 2번이 답인데 전격 2차 전압은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2차 권선의 단자 전압. 즉 우리가 이제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격 전압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전부하의 경우 1차 단자 전압을 전격 1차 전압이라고 되어 있다.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전격 2차 전압은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2차 권선의 단자 전압이죠. 그럼 전격 1차 전압은 뭐가 됩니까? 전격 1차 전압은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1차 권선의 단자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도 틀렸고요. 자, 3번. 전격 2차 전압을 2차 권선의 저항으로 나눈 것이 전격 2차 전류다. 우리가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가 될 것 같은데 변압기에서는 저항뿐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리액턴스 성분도 있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눈 것이 2차 전류고 4번, 2차 단자간에서 얻을 수 있는 유효 전력을 표시한 것이 전격 출력이다. 우리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격 출력이 볼트 암페어 단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킬로볼트 암페어 또는 볼트 암페어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2번이 되게 됩니다. 스텝각이 2도 스태핑 주파수가 1800pps인 스태핑 모터의 축속도를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이제 스태핑 주파수가 뭐냐면은 지금 단위가 pps죠. 얘는 뭐냐면은 펄스. 이 P는 per를 얘기하는 거예요. S는 세컨드. 그러니까 초당 펄스 수라는 거예요. 그럼 1800pps는 초당 1800개의 펄스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텝각이 2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펄스 한 개가 들어오면은 2도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펄스 한 개가 몇 도다? 2도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초당 1800개의 펄스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1초에 몇 바퀴 돕니까? 1초에 3600도를 돈다라는 거죠. 그럼 3600도는 몇 바퀴입니까? 한 바퀴가 360도니까 10바퀴를 돈다라는 거예요. 즉 초당 몇 바퀴를 돈다? 10바퀴를 돈다. 끝났죠? 지금 물어본 게 RPS죠. 초당 몇 바퀴 도는가? Revolution per second. 그래서 뭐예요? 10. 답은 2번이 됩니다. 유도 전동기의 2차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했을 때 2차 동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도 전동기 2차 측을 해석하죠. 2차 입력 P2에서 뭐를 뺍니까? 2차 동선. PC2를 빼게 되면은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겁니까? P0, 기계적인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1대 S대 1-S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지금 보면은 2차 입력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라? 2차 동선을 나타내라라는 거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에다가 뭘 곱하면 S가 됩니까? S가 되는 거죠. 즉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은 S를 곱하면은 PC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P2S가 뭐가 되는 겁니까? PC2가 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특수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통 특수전동기 문제가 나오면은 전기기기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특수전동기를 여러분들이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기출문제 나오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항상 선지로 이제 1번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반자동 전동기라고 있는데 얘는 역률이 나빠요. 그래서 반자동 전동기가 뭐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여자 권선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여자 권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회전 계자라고 했죠. 동기 같은 경우는 계자가 회전을 합니다. 맞죠? 그럼 회전 계자에다가 뭐를 연결합니까? 여자 권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직류전원을 인가를 해줬죠. 근데 얘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자, 대신에 구조가 간단하지만 역률과 효율이 나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률과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용량 모터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역률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선지는 읽어보시고 거의 대부분 요 1번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인 기기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여러분들이 직류기를 전반적으로 사실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 전압 변동률이 양수일 때, 제로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직류 발전기에 종류가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타여자, 분권, 직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복권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복권에 대한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 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타여자, 분권, 직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타여자와 분권 같은 경우는 정전압 발전기다라고 해서 자, 부하 전류가 증가하더라도 전압 강화가 거의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그래프입니까?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거니까 외부 특성 곡선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타여자는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타여자입니다. 타여자. 분권은요 이렇게 됩니다. 분권. 그러니까 우리가 타여자든 분권이든 어쨌든 전압이 감소하는데 그 감소하는 정도가 어떻다?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타여자가 분권보다 더 작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두시고 그 다음 남은 게 뭡니까? 직권이라고 했죠. 우리가 직권 같은 경우는 부하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전압이 어떻게 해요? 상승을 해서 이제 포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권 계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균합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권 계좌가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균합선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직권 계좌가 있는 직권이라던가 복권 발전기 이런 것들은 균합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복권에 대해서는 복권 발전기. 자, 복권 발전기. 복권이라고 쓸게요. 이 복권 같은 경우는 일단 자속이 더해지는 가동 복권 발전기가 있고요. 자속이 빼지는 차동 복권 발전이 있습니다. 근데 딱 가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유기기전력과 전압의 크기를 비교를 할 겁니다. 그 자세한 건 속전속결 내용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서 가복권이 있고요. 평복권이 있고요. 부족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복권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맞죠? 과하다. 평복권은 뭐가 됩니까? 자, 처음과 끝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같아지는 거죠. 여기를 전격시라고 볼게요. 전부하시.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는 걸 평복권. 부족복권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부족복권이 되는 겁니다. 차동복권은 떨어지다 못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정전류 특성 또는 뭐 수화 특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수화 특성은 뭡니까? 수화 특성 그냥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화 특성이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감소하는 수화 특성이죠.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전류값으로 가는 정전류 특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류가 제로일 때가 뭐가 되는 겁니까? 무부하 전압이 되는 거에 맞죠? 전류가 제로일 때가 무부하 전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격 전압에서는 정격 전압이죠. 이게 전부하시 정격 전압은 무부하 전압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작은 게 정상이죠. 우리가 무부하다라고 하는 건 전류가 제로니까 전압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죠?
근데 부하가 달리면은 당연히 전류가 흐르니까 전압가가 생겨서 전압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부하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프가 어쨌든 작아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작아지는 애를 볼까요? 누가 작아집니까? 자, 일단은 부족 복권, 그리고 차동 복권, 그리고 분권, 타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여자, 분권, 부족 복권, 차동 복권이 어떻게 된다? 플러스다. 근데 우리가 이제 평복권 같은 경우는 처음과 끝이 어떻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은 제로다. 그러니까 무부하 전압과 전격 전압이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얘 같은 경우 보세요. 증가하죠. 과복권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건 거꾸로 전격 전압이 어떤 경우다? 큰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과복권, 직권이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